첫 번째 경기 보라츠 바로시 대 라피드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라츠는 24강 플레이오프에서 상위팀이었던 올림피아 류블리아나를 제압하고 16강에 왔다. 1차전 홈경기에서 샌디 오그린에게 골로 승리했고 원정에서 스탠백으로 임에 실점하지 않았다. 이번 대회 내내 안정적인 홈 경기력을 보여줬기에 1차전을 잡고 2차전을 버티기로 나서는 플레이오프 같은 운영이 유력하다. 오그리넷과 사비치 등이 중원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피드빈은 예선에서 4승을 따내며 16강행에 성공했다. 원정에서 오모니아코스의 일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코펜하겐과 노아 등을 상대로 모두 승리했다. 베료가 3골을 터뜨렸고 그의 공격 파트너로 나선 범브란트의 마무리도 안정적이었다. 이번 일정은 원정이기에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얀슨과 베료의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라피드빈이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16강에 왔고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최근 흐름이 그리 좋은 건 아니다. 또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경기의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단 보라츠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데스포토비치의 한 방을 기대하는 홈팀 상대로 상가레가 중원에서 수비를 90분 내내 보호할 원정팀이 바라는 무승부의 결과를 내고 돌아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파포스 FC 대 유로고르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포스는 키프로스 리그의 라이벌인 오모니아코스 상대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다. 원정 일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홈 일정에서 펠리페와 실바 등 측면 자원들의 골이 나오며 승부를 갈랐다. 자국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는 팀인데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호성적을 노리고 있다. 자이로와 펠리페, 탄코비치로 이어지는 막강한 공격진이 있고 이반 슈니치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유로고르덴은 이번 대회 예선 일정에서 가장 눈에 띈 팀이었다. 2라운드까지 승점 1점에 그치며 주춤했지만 파나시나이코스전 승리를 시작으로 비킹기루와 레기아 등 쉽지 않은 팀들 상대로 4연승에 성공했다. 지난 시즌 말매를 비롯한 팀들에 밀리며 스웨덴 리그 4위에 그쳤는데 유럽 대항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스웨덴 팀이기도 하다. 구스타브가 팀을 떠나긴 했지만 험맥과 응구엔, 굴리센 등은 건재하다. 파포스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이 1차전에서 패하지 않고 2차전 승부를 보기 위해 어느 정도는 수비 위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정에서 파포스 상대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반 슈니치와 페페 등이 중원에 나와 에크달과 오슬런 등의 압박을 패스게임으로 이겨낼 것이고 펠리페와 자이로 등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파포스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풀젠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풀젠은 플레이오프에서 헝가리 최강인 페렌치 바로스 상대로 승리하고 올라왔다. 원정에서 한 골 차로 경기를 마무리했고 홈에서 파벨 슐츠와 예멜카 등의 3골이 터지며 승리했다. 체코 리그에서는 스파르타 프라하를 제치고 2위를 기록 중인데 유로파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강점이 있는 홈에서 라치오 상대로 승리를 노릴 것이다. 라치오는 강팀이 즐비한 유로파 예선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미 16강 직행에 성공한 이후 로테이션을 돌린 프라가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소시에다드와 아약스, 포르투 등 각국의 강팀들을 모두 제압했다. 또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난적 밀란 상대로 터진 페드로의 인저리타임 결승골로 원정승을 따내기도 했다. 카스테야노스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차오나와 노슬린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접전을 본다. 풀젠의 홈 경기력이 워낙 좋은 건 사실이다. 드로신미를 중심으로 비드라와 파벨 슐츠 등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3톱도 있다. 그러나 델레바시루와 로벨라가 중원에서 수비 라인 보호를 잘해주고 있고 사무엘 기고와 마루시크 등이 최종 수비를 철통같이 하고 나설 라치오 상대로 쉽게 리드를 잡진 못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보데글림트 대 올림피아코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데글림은 24강 플레이오프에서 에레디비지의 팀인 트벤트에 승리했다. 원정에서 패했지만 홈에서 5골을 폭발하며 승리했다. 감독의 교체 카드가 대성공이었는데 브리스 벤방고모와 팻 등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골을 터뜨렸다. 그로 인해 최근 수시즌 동안 그들이 보여준 유럽 대항전 경쟁력이 리얼임을 다시 증명했다. 홈에서 특히 강하게 1차전 2골차 이상 승리를 노린다. 올림피아코스는 경쟁팀들보다 골득실에서 앞서며 16강 직행에 성공했다. 예선 8경기에서 7골을 폭발한 엘카비의 확실한 마무리가 있었고 마지막 4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낸 강력한 수비도 있었다. 비앙코네와 피롤라, 오르테가 등이 물샐 틈 없는 수비력을 보여주며 팀을 이끌었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강점인 수비 위주로 실점을 막고 야렘척과 마르틴스, 치키뇨를 앞세워 역습을 노릴 것이다. 접전을 본다. 보데글림이 이번 대회에서도 홈 연승을 달리는 등 홈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이다. 베르그와 에브엔 등 공격 전개에 능한 중앙 조합도 믿을만하고 하욱에는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해제와 카리오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최종 수비를 경기 내내 보호할 것이고 비앙코네가 상대 주포인 호그를 막아낼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
5번째 경기 아약스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약스는 홈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데이비 클라센의 퇴장이 나오며 위니용에 패했다. 그러나 원정에서 두 골차 승리를 거뒀기에 골득실에서 앞서며 16강에 왔다. 페에노르트와 호벤 등 리그 라이벌들이 챔스 16강에 진출했고 알크마르도 유로파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존심을 살렸다. 세대 교체의 바람 속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리그 1위를 달리는 것은 물론 2개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리옹과 로마 등에 패했지만 첫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무난하게 16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그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최근이다. 유로파에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떠나며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약해졌다. 에키티케를 중심으로 칸 우준과 괴체, 샤이비 등이 역습을 주도해야 한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기존의 강력한 전력에 에드바르센을 비롯한 여러 선수가 필요한 포지션에 보강됐기에 유로파 예선을 소화할 때보다 전력이 더 좋아진 아약스다. 조던 핸더슨이 부상에서 돌아왔기에 테일러와 함께 클라센의 공백을 메우며 경기를 이끌 것이고 베르기스와 미카코즈, 트라오레가 스리톱으로 공격을 주도할 아약스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AS 로마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마는 플레이오프에서 쉽지 않은 상대인 포르투갈의 강호 포르투에 승리했다. 원정 1차전에서 셀릭의 골로 패하지 않았고 홈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터뜨린 디발라의 활약이 대단했다. 이번 홈 경기에는 기다리던 주전 스트라이커인 도보비크도 출전할 수 있는데 직전 리그 경기에서 복귀하며 골을 터뜨렸기에 기대감이 크다. 징계로 포르투와의 2차전을 결장한 크리스탄테도 돌아온 풀 전력이기에 홈 승리를 노린다. 빌바오는 이번 대회 예선에서 6승을 기록하며 전체 2위를 기록했다. 라치오와 대회 내내 1위를 다퉜는데 골득실에서 아쉽게 밀렸다. 그러나 라리가에서 5위와 어느 정도 격차를 둔 4위를 달리며 다음 시즌 챔스 진출 가능성이 크고 유로파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다. 비비안과 알바레즈 등 탄탄한 수비는 물론이고 구루제타와 베렌게르, 윌리엄스 형제가 이끄는 공격진의 마무리도 확실하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두 팀은 이번 유로파 예선 같은 장소에서 이미 맞대결해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경기는 다소 다른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다. 디발라와 도보비크 등이 건강하게 돌아왔기에 홈에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크리스탄테와 펠레그리니, 파레데스 등이 공격 전개를 통해 기회를 만들 로마가 홈의 이점을 살릴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